귀에서 삐 하는 소리 혹시 나만 들리시나요? 네. 처음엔 작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거나 뭐 대화할 때 자꾸 신경 쓰이세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이명, 그러니까 외부 소리 자극 없이 나만 듣게 되는 소리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명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고 특히 소리를 이용해서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치료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네. 소리로 소리를 치료한다. 이게 좀 흥미로운 접근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이명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소리 치료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 이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명은 뭐 삐, 웅, 윙 이렇게 사람마다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네, 다양하게 나타나죠. 원인으로는 보통 그 귀 안쪽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아주 미세한 세포요? 맞아요. 그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뭐 청신경 또는 뇌 자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해서 생긴다고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시끄러운데 오래 있거나 이어폰 너무 많이 쓰는 것 외에도요. 과로라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 같은 거요. 이런 생활 요인도 무시 못해요. 노화도 있고요. 네, 원인이 참 다양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 뇌의 역할이에요. 뇌의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를 듣는 유모세포가 딱 손상되면 뇌는 이 소리가 왜 안 들리지? 하고 그 소리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부족하다고 느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없는 소리를 막 증폭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경고 신호처럼요. 없는 소리를 늙어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네, 뭐 뇌가 살려고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단순히 귀 문제로만 딱 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뭐 자료에서는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전신적인 균형이 결국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몸 전체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뇌의 반응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명이 그냥 소리만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잠 못 자는 분들 정말 많고. 그죠. 불면증 심각하죠. 네. 그리고 대화할 때 집중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막 우울감이나 고립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검사 수치는 뭐 정상이라고 나와도 그 사람이 겪는 불편함, 생활 습관, 감정 상태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흥미로운 지점, 소리로 이명을 다스린다는 소리 재훈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좀 신기한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소리 정보가 부족해서 뇌가 과민 반응한다는 그 부분에 착안한 거예요. 아, 그 뇌 과민 반응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개인의 이명 소리 주파수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주파수와 유사한 소리를 맞춤 제작해서 꾸준히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나한테 맞는 소리를 만들어서 듣는다. 네, 목표는 그 손상된 유모세포 주변 신경의 과민 반응을 좀 안정시키고 또 신경가소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네. 뇌가 변하는 능력이요. 맞아요. 뇌가 새로운 자극에 맞춰서 스스로 회로를 막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뇌가 자꾸 이명에 집중하던 걸 다시 외부 소리에 집중하도록 길을 들여주는 거죠. 뇌를 재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뇌를 다시 가르친다는 느낌이네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뭐 스탠포드 의대 연구 같은 걸 통해서도 원리가 확인됐다고 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손상된 유모세포 기능이 좀 회복되고 주변의 정상세포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꽤 구체적이네요. 뇌의 적응 능력을 이용해서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를 바꾼다는 거군요.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침 치료난 한약 처방을 같이 하면 더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이 소리재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침 치료를 통해서 청신경이나 뇌 기능을 좀 더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한약으로는 전체적인 기혈 순환 같은 걸 개선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자료에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아, 보완적으로 같이 한다는 거군요. 네,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접근인 거죠. 근데 이런 한의학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이명은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MRI나 CT 같은 현대의학적인 검사나 고막주사 같은 필요한 치료는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고요. 아, 병원 치료를 부정하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다만 이제 이 저자의 치료 경험상 단순히 귀만 딱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경이나 뇌, 그리고 유모세포 자극까지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명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험에 기반한 주장이군요. 네. 특히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정상 판정을 받아도 실제로는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불안하고 이런 실질적인 고통이 있다면 이건 그냥 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아, 검사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검사 수치 너머에 사람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유에 따르면 이명이라는 건 어쩌면 특정 소리 정보가 부족해졌을 때 우리 뇌가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일종의 뇌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소리제 훈련이라는 건 그 뇌의 반응을 신경 가소성, 즉 뇌의 적응 능력을 이용해서 조절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또 전신적인 불균형, 스트레스나 기혈순환 문제와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결국 핵심은 이명이 단순히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어쩌면 당신의 몸과 마음 그 전체가 보내는 더 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균형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